한국에서 운영 중인 F-35가 운항 중에 문제가 생겨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F-35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기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건조될 경항모에도 배치되며 대한민국의 하늘의 안보를 책임질 주요 기종 중 하나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한국은 물론이며 주변국에 큰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과 동시에 느닷없이 일본을 언급했는데 일본은 이에 매우 큰 불쾌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F-35 추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며 왜 한국, 일본까지 언급이 되는 사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군이 보유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한 대가 훈련 비행 중 랜딩 기어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는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2시 51분께 훈련 비행 중이던 F-35A의 항공 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 기어, 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당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동체 착륙은 착륙 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쉽게 얘기해 바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몸으로만 활주로에 대어 착륙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객기를 비롯해서 다른 전투기나 비행기에서도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공군은 서산기지 활주로에 특수 거품을 깔아 동체 하단과 활주로의 마찰을 최소화했는데요. 덕분에 기체 손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은 미국에서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랜딩 기어가 일부가 작동해서 순수한 동체 착륙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가 미국의 관련 매체에 보도되며 뜻밖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있다는데요. 다름 아니라 랜딩 기어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은 F-35 기종으로서는 세계 최초라는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사도 이 사고 직후에 대한민국 공군과 관련 조사에 바로 착수한다고 이야기되는데요. F-35는 미 정부를 위시로 하여 록히드 마틴사와 함께 가장 많이 동맹들에게 판매될 기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관심을 모은 것으로 미국 복수의 관련 매체에서는 해당 사안을 긴급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에어포스 매거진은 한국의 F-35가 하복부 착륙, 벨리 랜딩을 시도했다고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으며 이번 사고가 항전 계통 문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미국이 5세대 전투기를 파트너 국가에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벨리 랜딩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전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조종사가 착륙 장치를 올린 상태로 항공기를 내려야 했다며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매체가 주목한 것은 동체 착륙의 난이도입니다. 동체 착륙은 항시 마찰열에 의한 화재 때문에 연료를 거의 비워야 함과 동시에 기체는 수평을 유지하고 속도는 최대한 줄여 착륙하는 고난이도의 조종 기술이 들어가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항공사 여객기들은 동체 착륙을 시도해 왔으나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해 참사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공중 탈출 시에 지상 피해로 연결될까봐 동체 착륙이라는 매우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서야 F-35 사상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 성공인 줄 알았을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어려운 조정이었죠. 공군도 소방차를 동원하고 특수거품을 미리 까는 등 활주로와의 마찰을 줄이며 착륙을 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계 최초의 F-35 동체 착륙은 성공했고 기체 손상조차 거의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크게 반기는 면도 있다는 의견이 들려오는데요. 왜냐하면 F-35가 동체 착륙이 가능하며 조치에 따라 동체 손상도 거의 없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F-35의 결함은 조사되어 개선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케이스는 중요한 사례로 남는 것입니다.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F-35가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보잉의 737 맥스가 결함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생기자 보잉 회사 자체가 흔들렸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락이 아닌 동체 착륙으로 파일럿도 무사하고 동체도 살렸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로 록히드 마틴사와 미국 정부에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며 여러가지 오류를 잡을 시간을 마련한 것도 되는 것이죠. 최근 영국에서도 F-35B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해 지중해에 떨어진 일도 있기도 했기에 한국도 조사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는 F-35 30여 기를 잠시 전체 운행 중단한다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각 매체는 이론상으로만 이뤄지던 것을 실제 한국에 숙련된 공군 파일럿이 동체 착륙을 시킨 것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도 이미 F-35를 운용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라 동맹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보와는 정반대로 미국 매체 에어포스 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전개했는데요.
에어포스 맥은 F-35에서 비상 탈출이나 종종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며 한국 근처에 일본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총 7차례의 비상 탈출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한 번은 일본 앞바다에 비상 탈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2019년 4월 일본의 자위대원은 F-35에서 갑자기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은 한국의 F-35 동체 착륙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이면서 미국에 오르내린 것입니다. 당시 CNN에 따르면 해당 기종은 기체 결함보다는 조종사의 공간적 방향 감각 상실이 원인이었다는 것으로, 이는 비행기의 위치와 자세, 고도 또는 움직임을 조종사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군사의학저널에 따르면 일본군 항공사고의 12%가 공간 방향 감각 상실 때문으로 당시에도 비슷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일본 공군 자위대는 공간 방향 감각 훈련 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등 조종사 미숙에 의한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일본이 아닌 미국 국방부라는 곳이 관계자 말인데요. 이 기체가 사실상 태평양에 추락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손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기체를 중국에 들여와서 그대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고 기술도 빼돌립니다. 따라서 태평양 심해에 가라앉은 기체를 반드시 노리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잔해를 찾아봐도 꼬리 부분 일부가 나왔을 뿐 몸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져갈 수는 없다고 일축하는 모습이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도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에게 큰 구실을 준 셈이 된 것입니다. 미국 복수의 매체는 이 추락으로 인해서 군사기술이 유출되면 천문학적인 금전 손실은 물론이며 미국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일본의 F-35 추락에 대해서 연일 우려를 표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추락으로 인해서 중국은 당시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 전쟁 등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미국의 F-35가 추락했으며 이것은 결국 미국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미국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F-35가 966개의 오류가 있으며 그 중에 110개는 매우 치명적이다 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앞서가려고 무리하게 전투기를 개발해 판매해 크게 망신을 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젠, J-20과 같은 비슷한 기종이 오히려 안정적이고 추락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중국 J-22, 미국 F-35와 상대가 안 될지라도 이러한 중국 발언은 미국 자존심에 타격을 준 것입니다. 또한 방대한 태평양 지역을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으로 자망할 것을 감시할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 공간적 방향 상실로 기체가 추락했다는 것이 크게 잘못되어 버린 형국인 것이죠. 또한 중국은 일본의 F-35 대량 도입이 헛돈 쓰고 미국에 돈 퍼주는 자기 방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술 더 떠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를 통해 미국 동맹들이 이번 일로 F-35의 등을 돌릴 수 있다라며 F-35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보잉사의 737 맥스 사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 우방 간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심산이 분명한 것이긴 합니다. 중국의 허세성 발언은 늘 있어왔으며 중국은 절대 F-35를 상대할 수 없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매체 내셔널리스트는 중국의 J-20은 미국에서 수출한 대만 F-16에도 절대적 열세라고 했으니 F-35와 같은 기종을 중국이 따라가려면 한참 남았고 상대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 자위대 7차례 F-35 추락 사고와 조종 미숙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한동안 F-35 판매 전략에 곤란을 겪었으며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핑계대기 바쁜 상황이 나온 것이죠. 이러한 뉴스가 일본에 나가자 일본에서는 왜 일본을 언급하냐고 발끈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에서 완전체 오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인데 억울하다는 네티즌의 반응도 이어집니다. 미 국방부를 비롯해 자위대가 방향감각 상실이라고 조정 미숙 가능성을 얘기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전형적인 외부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또 나온 것이죠. 누리꾼들은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실현한다 시리즈가 또 나왔다며 일본은 이런 극적인 착륙을 꿈꾸는데 정작 자기들은 태평양에 빠뜨려 중국, 러시아 먹잇감이 되며 한국이야말로 세계 최초 F-35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 공군 파일럿의 조종 실력이 대단함을 보여준 동시에 대한민국 공군의 대처 능력을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추락한 것과 동체 착륙에 성공한 것은 큰 차이가 있기에 미국으로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 한국이 근처 바다에 F-35를 추락시켰으면 중국, 러시아의 먹잇감이 또 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동체까지 안전하게 보호한 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 안보 자산까지 동시에 지켜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러한 전략 무기를 판매할 때 이처럼 운용을 잘하는 나라에 대량으로 팔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한국군이 미국 무기를 활용할 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신뢰감을 주었을 것으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F-35는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 공군을 통해 한번 위기를 모면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세계 최초 F-35 벨리 랜딩은 전 세계적 관심사와 더불어 한국 공군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 민폐를 끼치는 경우와는 다르게 한국은 다시 한번 스마트하고 일 잘하는 동맹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